장백진은 홍콩에서 자신의 미모를 인정하게 만든 여자는 오직 여자 한 사람뿐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여자를 가장 깊이 기억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경국지색의 미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며 선택했던 한 결혼이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돈을 보고 결혼했다고 말했고 남편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이면에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가혹한 가족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면 왜 그녀가 홍콩에서 가장 강인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류자는 1971년 10월 1일 홍콩에서 예술계의 명성이 자자한 명문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류자라는 이름은 아버지 류주가 살구처럼 끼고 고운 피부를 가진 소중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 첫 부녀는 함흥전의 200제곱미터 저택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나날이었습니다. 홍콩 영화의 아버지 려민위와 스타 배우 임초초의 손녀로서 류자는 피아노, 바이올린부터 무용에 이르기까지 정통 예술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세상은 온통 분홍빛이었고 권력 있는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그 낙원은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기둥을 잃자마자 류자의 가족은 가문의 냉혹한 재산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릴 적 앓은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청력을 거의 잃고 시력마저 심각하게 감퇴한 상태였습니다. 선량한 성품에 신체적 결함까지 있던 아버지는 명확한 친척들에게 밀려났고 결국 가족 모두가 상속 명단에서 제외되어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아가씨였던 여자는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구룡성 동두촌의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초라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곳은 좁고 악취가 진동하며 쥐들이 들끓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러운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던 여자는 동네 아이들에게 수시로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딸을 가엾게 여긴 아버지는 부엌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그녀만을 위한 임시 화장실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풍파는 단순히 집만 바꾼 것이 아니라 9살 아이의 천진난만함까지 앗아갔습니다. 생계를 위해 부모님은 이전에 해본 적 없는 고된 육체노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트럭을 몰았고 아버지는 헬스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지켜보며 류자는 옛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흘리던 눈물을 닦고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남동생을 돌보며 아역배우로서 무대에 서기 시작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의 살림을 보탰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후광이 누려야 할 특권이 아니라 가족을 고통의 늪에서 건져낼 유일한 동료임을 일찍 잊게 알았습니다. 14살이 되던 1985년 류자의 인생은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곳의 단골이었던 가수 허관골의 소개로 류자는 신혜성 영화사에서 오디션을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순한 외모와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영화 개심 비방서의 단역으로 발탁되었고 하루 300홍콩달러의 출연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류자의 가족에게 그 돈은 단순한 수입을 넘어선 절실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때부터 14살 소녀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촬영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대기실에서 숙제를 하는 고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성적과 놀이를 고민할 때 류자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남동생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짊어졌습니다. 몇 편의 초기작을 마친 후 그녀는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잠시 연예계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1990년대 초반 정식으로 복귀했을 때 연예계는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기력은 좀처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중의 시선에 류자는 그저 얼굴만 예쁘고 알맹이는 없는 꽃뱀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촬영장에서 정즉사 감독으로부터 연기를 전혀 할 줄 모른다는 직설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노출이 있는 역할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차가운 조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류자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침묵을 지키며 묵묵히 작품 활동에 매진해 스스로를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그녀의 노력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의천도롱기의 주제악부터 고옥자의 강렬한 캐릭터까지 류자는 서서히 꽃병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TVB로 돌아온 그녀는 조민 역으로 전성기를 열었고 금지옥어를 통해 그 연기력을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2004년의 대상 수상은 단순한 배우로서의 영광을 넘어 그녀를 무시했던 세상을 향한 가장 당당한 증명이었습니다. 외모만 가진 배우라 불렸던 소녀는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온 지 수년 만인 2005년 남동생 류영이 영국과 호주에서 피부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홍콩으로 돌아와 창업하면서 여자는 마침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미용 성형 분야에서 거둔 여영의 빠른 성공은 가문의 자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언니가 감내해야 했던 희생에 대한 보답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려영이 첫 수입으로 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급 BMW 승용차를 선물한 일화는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며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자는 배우로서 대상을 거머쥐며 정점에 서 있었고 남동생 또한 자리를 잡았기에 고난을 이겨낸 그녀의 가족에게는 이제 완벽한 행복만이 남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2007년 5월 어느 늦은 밤 잔혹한 비극으로 그녀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려영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탓에 차 밖으로 튕겨나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촬영장에서 비보를 접한 여자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생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1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는 3개월 동안 여자는 모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한 채 병실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열정 넘치던 젊은 사업가 려영은 평생 보살핌이 필요한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사고는 단순히 한 사람의 미래를 앗아간 것이 아니라 여자가 20년 넘게 목숨 걸고 일궈온 삶 자체를 송두리째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커리어의 정점에서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가 남긴 미용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전격 은퇴를 선언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결정에 많은 이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최고의 여배우가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회복 기약이 없는 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그녀가 과연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기반은 없었지만 여자는 포기하는 대신 밤낮 없이 배우고 매달리며 조금씩 회사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바로 그 시기에 한 남자가 그녀의 삶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마정강으로 그녀보다 15살 연상이며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매체에서 흔히 묘사하는 미녀를 구하는 재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본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녀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곁을 지켜준 변함없고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이 위독할 때 그는 조용히 의료진을 수소문하고 경제적 지원과 굳은 일을 도맡으며 그녀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14살 때부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텨온 여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약속보다 자신을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품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끝에 2008년 9월 2일 여자는 마침내 15살 연상의 그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TVB 기자회견을 통해 그녀는 결혼 소식과 함께 연예계 은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스타가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떠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홍콩의 비너스라 불리던 미인이 장의를 가진 사업가를 남편으로 선택하자 대중 사이에서는 즉각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그녀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며 의심했고 심지어 돈에 눈먼 자라는 비하 섞인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에 대해 여자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사모님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즐기는 대신 이전보다 더욱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다친 남동생을 돌보는 일 외에도 자신이 물려받은 미용회사를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결혼 발표 당시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이들이 많았던 이유는 지난 세월 수많은 재력가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구애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녀는 결국 가장 부유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은 심지어 신체적 불편함까지 있는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하지만 여자의 지난 사랑의 궤적을 들여다본다면 이 선택은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1987년 16살의 어린 나이의 여자는 21살 연상의 유명 만화가 황묵랑과 첫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큰 나이 차이와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황묵랑의 상황 때문에 그녀는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혀 언론의 가혹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뜨거운 사랑 끝에 황묵랑은 전처와 재결합하겠다며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했고 여자는 눈물로 애원하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받았습니다. 이 첫사랑의 상처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고 이후 그녀는 정서적 안정과 절대적인 진실함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허진영이나 최지명 같은 기업가들과 짧은 만남을 가졌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모두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연예계에서의 냉정한 인심을 겪으며 여자는 늘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하고 나이 많은 남성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인생이 가장 칠흑 같던 때 마정강이 나타났고 그는 거칠애나 화려함이 아닌 끈기 있는 진심과 공감으로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안주하는 대신 여자는 강인한 여성 기업가로 완벽히 변신했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조력 아래 동생의 작은 클리닉이었던 미용회사를
중가그룹이라는 대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2017년 그녀는 마침내 회사를 홍콩 증시에 상장시키며 동생의 가장 큰 염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여자의 행복은 수천억대의 자산이나 기업가로서의 명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함에 있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세 딸, 그리고 무엇보다 기적처럼 회복 중인 남동생 려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나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려영은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심신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